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156쪽에서 157쪽까지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가 실수이고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어떤 수 x를 n제곱한 것이 A다 라는 이 식 안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두 개가 다 같이 들어가 있죠. 우변의 A는 x의 n제곱이고요. 좌변의 밑 x는 A의 n제곱근이지요. 그리고 거듭제곱근 x를 구하는 방법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면 x를 세제곱한 것이 8이 된다면 8의 세제곱근 x는 세제곱이 홀수이니까 8의 세제곱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짝수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x를 4제곱한 것이 4가 된다면 4의 4제곱 근은 자 n이 짝수이니까 그리고 a 값이 양수이므로 4의 4제곱 근 하고요. 자 이것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두 개가 생기지요. 그리고 표를 다시 살펴보면 n이 홀수일 때건 n이 짝수일 때건 항상 거듭 제곱근이 있는 것은 a가 양수일 때입니다. 자, a가 음수이면 n이 홀수일 때는 거듭 제곱근이 있지만 n이 짝수면 거듭 제곱근이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a가 양수일 때만 거듭 제곱근을 알아볼 것입니다. 거듭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복습을 했으니까 이제는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즉 A, B가 양수이고 M과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첫 번째 A의 n제곱근과 B의 n제곱근의 곱은 A, B를 곱한 것의 n제곱근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의 n제곱근 나누기 B의 n제곱근은 A 나누기 B의 n제곱근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의 n제곱근의 m제곱은 A의 m제곱의 n제곱근으로 계산할 수 있죠. 네 번째, A의 n제곱근의 m제곱근은 A의 mn제곱근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1번과 3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성질 하나를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A가 양수이고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자, A의 n제곱근을 n제곱하면 A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자,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성질 A의 n제곱근과 B의 n제곱근의 곱은 A, B의 n제곱근과 같다를 살펴봅시다. 먼저 좌변의 식 A의 n제곱근과 B의 n제곱근의 곱을 n제곱을 해보면 자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되죠. A의 n제곱근의 n제곱 B의 n제곱근의 n제곱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이것은 자, 맨 위에 그 성질, 기본 성질을 이용하면 루트가 제거되고 A, B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A의 n제곱근은 양수이고 B의 n제곱근도 양수이므로 A의 n제곱근과 B의 n제곱근의 곱도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근의 뜻을 보면은 자, 이 식을 n제곱한 것이 AB가 되므로 결국 AB의 양의 거듭 제곱근은 요 가로 안에 있는 얘가 되지요. 그리고 AB의 곱의 또 하나의 양의 n제곱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질 A의 n제곱근의 m제곱은 A의 m제곱의 n제곱근과 같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좌변에 있는 식을 n제곱을 합시다. 이것도 지수법칙을 적용하면요. A의 n제곱근의 mn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다시 또 지수법칙을 적용하면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리고 A의 n제곱근이 양수이므로 양수를 m제곱을 해도 양수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A의 n제곱근의 m제곱을 n제곱한 것이 A의 m제곱이 되므로 거듭 제곱근의 뜻에 의해서 우변에 있는 A의 m제곱의 n제곱근은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양의 거듭 제곱근이고요. 이거랑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자, 비슷비슷한 기호가 보이니까 좀 까다로웠죠. 자, 그런데 얘를 풀어보면서 자, 알아보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57쪽의 보기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첫 번째, 2의 세제곱근 곱하기 4의 세제곱근은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자, 세제곱근 같음으로 묶어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2하고 4를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근호 안에 있는 것을 계산하면 8이 되고요. 자, 근호 안에 있는 이것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3승이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성질을 적용하고요. 자,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지수는 근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하면 답이 2가 됩니다.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든 곱하기든 세제곱근이 같으므로 세제곱근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산하면 27이 되고요. 그리고 27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3의 3승이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루트 앞에 있는 거듭 제곱근의 숫자와 근호 안에 있는 지수의 숫자가 같으면요. 근호가 벗겨집니다. 세 번째 문제, 9의 4제곱근을 제곱하면 자, 근호 밖에 있는 지수는 근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자, 9의 제곱의 4제곱근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근호 안에 있는 9를 다시 또 자, 소인수분해 하면요. 9는 3의 제곱이죠. 그것의 또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것을 지수법칙을 적용하면요. 자, 3의 4승이 되고요. 자, 두 개의 숫자가 같으므로 답이 3이 됩니다. 자, 루트 안에 다시 또 루트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이중근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의 6승의 제곱근 앞에 숫자가 안 보이는데 무엇이 생략되어 있느냐면요.
2제곱근이라는 요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4번 성질을 적용하면요. 자, 근호 2개가 1개로 되면서 자, 2의 6승은 변하지 않고요. 앞에 루트 앞에 있는 것이 3 곱하기 2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2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자주 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